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JN1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격을 부인한 첫 판례가 나오면서 내년 대선 판도가 연방대법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1억 4,800만 달러라는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연말을 맞아 중범죄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낮 퀸즈 써니사이드의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EBT 카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보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올 겨울 시즌 전염성이 훨씬 강하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코로나19 JN1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변이는 이미 북동부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에서 유래된 최신 코로나19 변종인 JN1 감염 사례는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확인된 변이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기존 면역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자의 51%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21%가 JN1 변이에 감염됐는데 북동부 지역의 경우 이 비중이 31.7%에 달합니다. CDC는 JN1이 다른 변이들에 비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주요 증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이 JN1에도 잘 작동하고 있다며 다른 바이러스 변이보다 더 큰 위험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코로나19와 JN1 변이 감염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최신 백신 접종률은 전체 17%입니다. CDC는 코로나19는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도 대선 판도가 연방대법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건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경선을 남겨둔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사회의 중요 이슈인 낙태약에 관한 판단도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CNN은 대법원이 2024년 대선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통해 콜로라도 법원 사례 이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관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반복된 대선 불복 주장이 난입 사태를 부추겼고 이는 내란 가담자 등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부인한 첫 판례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에서는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연방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콜로라도는 내년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주 중 하나인데 연방 대법원이 그 전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에 관해 심리를 마칠 경우 경선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경선 이후에 나오리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판단이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지만 문제는 이미 각 주에 유사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있다는 점입니다. 3월 5일 이후에라도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경선을 남겨둔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관한 문제 외에 미국 사회를 둘러싼 중요한 사안인 낙태약 관련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으로 한 차례 들썩인 미국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시선이 이 심리에 몰려 있으며 판결에 따라 각 진영이 이를 대선 표 결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NN은 이 모든 정치적 의제가 투표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절대적인 보수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무려 3명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트럼프표 연방대법관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1억 4,8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줄리아니 시장은 맨해튼에 위치한 자신의 고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을 뿐 아니라 오늘 뉴욕 맨해튼 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오늘 뉴욕 맨해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당시 개표가 조작됐다는 루머를 퍼뜨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억 4,8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곧바로 파산 신청에 나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으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 이제는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오늘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10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 부채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 잠재적인 법적 소송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를 포함해 약 1억 5,300만 달러에 달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채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은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나열한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2020년 대선 경선에서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 선거 조작 루머를 퍼뜨린 데 따른 명예훼손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지난주 명령받은 1억 4,800만 달러의 벌금이었습니다. 한때 공화당 대선 후보였으며 법무부 고위관리로 활동해온 줄리아니 대변인인 테드 굿맨은 성명을 통해 그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1억 4,8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 누가 버텨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를 지불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동시에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줄리아니 전 시장은 맨해튼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고급 아파트를 65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필하다가 천문학적 숫자의 벌금과 함께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재정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109 경찰서와 111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연말을 맞아 중범죄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시 전체 범죄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주원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28일 동안 퀸즈 북부 지역에서 중범죄 폭행 사건은 지난해 167건에서 192건으로 15% 증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109 경찰서 관할구역,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화이트스톤 등에서 28일간 발생한 중범죄 폭행 사건은 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26건이 발생해 전년도 24건 대비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빈집털이는 53.8%로 북부 퀸즈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절도는 19.6%, 차량절도는 33.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 동기 해당 관할구역에서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없었습니다.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 리틀넥을 관할하는 111 경찰서의 경우 10건의 중범죄 폭행 사건이 발생해 7건이었던 전년 대비 42.9%의 증가율을 보였고
차량 절도 사건도 21건에서 23건으로 9.5% 증가했습니다. 빈집털이 사건은 지난해 55건에서 올해 38건으로 30.9% 감소했으며 중절도 사건도 52건에서 41건으로 21.2%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간과 강도 사건은 작년과 올해 모두 각각 1건과 5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북부 퀸즈 지역의 주요 범죄 건수는 지난해 1254건에서 올해 1207건으로 3.7%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뉴욕시 전체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2282건에서 2402건으로 5.26%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어제 낮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퀸 써니사이드 6층짜리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부상을 입고 50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지붕을 뚫고 솟구칩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12시경 써니사이드 43스트리트 인근 47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아파트 6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국은 4단계 화재 경보를 발표했으나 불길이 거세지면서 오후 2시경 5단계 경보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장에는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13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화재 당시 아파트에 머물던 주민들은 소방관들의 대피령 지시에 따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일부가 소실되면서 50여 가구, 약 450명 이상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자 15명과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집을 바라보며 보금자리를 잃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 들고 급하게 대피했던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Everything is gone. Everything. I just have this right here. Slippers, pajamas. That's it. We had to sneak in and I opened this apartment and I got the dog out.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928년에 지어졌으며 모두 109가구에 45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으며 한인 주민들도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한인 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경 화재 진압 후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적십자사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긴급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저소득층 식품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스낵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EBT 카드 관련 도용 및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EBT 카드 도용 보호 법안에 서명하고 스키밍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부터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되는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EBT 카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EBT 카드에 의존해 식비를 충당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인데요. 브루클린에 거주 중인 한 40대 여성은 자신은 가보지도 않은 LA에서 자신의 EBT 카드가 거래된 내역을 확인했다며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기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뉴욕 주정부는 오늘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EBT 카드 스캠 사기에 대한 보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4023A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EBT 카드 결제를 승인하는 모든 상점은 EBT 카드 소지자에게 스키밍 피해에 대해 주의를 경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일당들이 단말기에 꽂는 카드의 데이터 및 핀 번호를 복제하거나 스캔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공지와 함께 고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스키밍 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호컬주 지사는 수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우유부터 신선 제품 등 가족의 먹거리를 EBT 카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맹점 역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EBT 카드 스키밍 문제는 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을 부양할 자원을 강탈해가는 것이라며 뉴욕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시점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뉴욕주의 보호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키밍으로 EBT 카드를 도용당한 뉴욕 주민은 EBT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에 연락해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카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도난 신고는 전화 또는 커넥트 EBT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이 지난 2년 동안 8,3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간호사 4명 가운데 3명꼴로 최근 3개월 사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고려 사유로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 강도, 낮은 임금 수준이 꼽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급여 수준이 한국과 아예 다르고 여건도 좋아 미국 간호사를 선택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유출 등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적지 않으면서 정부는 간호 인력 수급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꾸려진 복지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약 10,000명을 넘기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2월에도 기록적인 수준인 약 2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국은 최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 접경 지역의 다리와 검문소들을 줄줄이 닫았습니다. CBP는 전날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이글패스 등의 철교 2곳을 폐쇄하고 또 다른 국경 교량의 차선은 1개로 줄였습니다. 또 앞서 애리조나주 루크빌의 국경 검문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의 세니시드로 도보 검문소도 폐쇄했습니다. 현재 이민자 규모는 CBP의 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의 2배에 이른다고 CBP 관계자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신년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연휴 대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종료되면서 장거리 여행자들이 급증해 미 전역에서 1억 1,520만여 명의 주민들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돼 역대 2번째로 규모가 큰 연말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에 근접한 수준으로 AAA가 관련 예측을 시작한 2000년 이후 2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전체 연말 여행객 가운데 90%에 달하는 1억 360만여 명은 차량을 이용해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공기 이용 여행객은 751만 명으로 2019년 733만 명과 비교해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자사 차량 약 1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0년에서 2022년에 생산된 토요타와 렉서스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토요타 아발론, 캠리, 하일랜더, RAV4, 시에나, 코롤라 차종들이며 이들 모델과의 혼합형 모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해당됩니다. 렉서스 모델 가운데 리콜 차량은 ES250 세단과 RX350 SUV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차량 앞에 조수석 앞에 부착된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잘못 제작됐습니다. 토요타사는 2024년 2월 중순까지 리콜 대상 차량들의 차주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